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아들 병원에서 80대 노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런 것인지 이동영 차장과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된 일입니까, 이게? 예, 그 전북에 있는 한 종합병원 앞에서 팔순된 노인이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. 84살 된 그 노인이신데요. 얼마나 억울하면 아들을 고소하겠느냐. 지금 마스크 쓰신 분이 그 시위하시는 분입니다. 아들은 이 네. 병원의 병원장까지 지낸 교수 의사입니다. 그런데 아들에게 20억 상당의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억이라는 재산을 가져가 놓고도 나에게는 한 달에 90만 원 정도밖에 봉양하지 않는다. 내 재산을 돌려다오.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요. 실제로 이제 병원을 저희가 찾아봐 봤더니 오늘은 그 84세 이 어머니가 시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병원 관계자에게 좀 얘기를 물어봤거든요. 그 내용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사실 오늘 안 했어요. 어저께 한 3명이 와서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 와서 난 하겠다고. 자, 결국 돈 문제일 것 같은데요. 부동산 유산의 문제군요. 그렇습니다. 부동산 세 가지 종류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90만 원만 받고 있다. 네.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당사자로 지목된 그 의사 교수는 뭐라고 해명하냐면 다 동의를 얻어서 내가 증여세를 냈는데 네. 알고 보니까 재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빚도 함께 있어서 모두 그것까지 상속을 받다 보니까 빚만 지금 20억 원을 떠안고 있다.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나 이 어머니는 이게 위조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과정에서 위임장 등의 관련 문서가 위조됐고 좋다. 네가 빚을 떠안아서 어렵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재산을 몽땅 다 돌려다오. 내가 다 관리하겠다.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나 일단 이 사안이요. 이제 1인 시위가 됐습니다만 손수현 변호사. 먼저 형사 고소가 진행돼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정리가 일단락된 거죠. 그렇습니다.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제 열심히 수사했습니다만 네.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요. 네. 그리고 이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. 그 의사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이제 고소한 건데요. 이게 즉 상속 재산을 분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임장 등등의 그런 문서가 위조됐다.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이제 그 혐의점이 없다라고 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의사 아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네. 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의사 아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끝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. 그러면요. 일단 증여가 적법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.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딘가 하소연을 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거죠? 일단 원만한 그런 그 좀 갈등의 봉합과 어떤 네. 그 병원 영업에 있어서의 그런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네. 접촉을 해서 따로 이제 화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머니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의사 아들로부터 재산을 돌려받기는 현재로서는 글쎄요 쉽진 않아 보입니다. 자, 84세 이 어머니. 자,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문제가 좀 생긴 다음에 좀 가슴앓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직접 통화도 해봤거든요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내가 재산을 안 물려줬어요. 그 이임장을 동생이 써줬더라고. 어머니 앞으로 한다고 해갖고. 나는 이임장 써준 애도 없고. 제가 자식이 오남해야 되는데 가한테 네 것이다 하고 내가 해준 리가 없어요. 그래서 억울해서 제가 그래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. 처음에 아버님 돌아갈 때 150만 원 줬었어요. 그 다음에 125만 원. 그 다음에 90만 원. 그 다음에 50만 원. 그 다음에 두 달이 또 안 들어왔었어요. 수업갈때 제가 전화했습니다. 나가 한 번도 아들 보고 너 주셨어. 내가 생활비 이것만 주냐. 하도 기가 막히고. 내가 자식을 그 원장까지 올려놓을 때 정말 피나게 해서 전주 시내가 다 합니다. 나는 거짓말은 없어. 계속 해야죠. 자, 어머니 말씀 뭔가 대단히 억울함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네. 그렇습니다.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느냐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제 네. 그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그 내려진 판단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는데요, 현재로서는. 네. 그런데 일단은 그 검찰에서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네. 현재로서는 어머니가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법적인 그런 구제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
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상속 후에 이제 그 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네. 그 장례를 치른 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런 공동 상속인들이 이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서면을 작성을 했다. 그 과정에서 뭐 문서 위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합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분할됐고 상속 재산은 이제 건물도 받았지만 빚도 다 받았고 그걸 어렵게 지금 갚아나가는 중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? 다만 그 상속 재산 중에 일부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네. 분쟁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형사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 같은 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슴은 아프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, 손소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